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섭섭하다는 말이 자주 입에서 나오시지 않나요?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이 섭섭하다는 표현입니다. 자식들이 섭섭해, 친구들이 섭섭해, 세상이 섭섭해. 그러니까 이 섭섭함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는 마음의 외침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섭섭하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했었나요? 그때는 바빠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그런 감정을 느낄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어떤 순간에 이런 섭섭함을 느끼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을 때 그냥 읽음 표시만 떠 있고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뭔 말을 했길래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면 손주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 때, 어머, 예전에는 그래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하던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쓸쓸해지죠. 또 어떤 때인가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할 때, 물론 좋은 말이에요. 고마운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나 싶어서 섭섭한 거예요. 이런 섭섭함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해요.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섭섭함은 사실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족을, 친구를,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거든요. 만약 정말로 관심이 없다면 섭섭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섭섭함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감정이 살아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 되신 김할머니인데요. 늘 자식들이 섭섭하다고 하셨어요. 전화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묻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딸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오는 거예요. 밤새워 간병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때 할머니가 깨달으셨대요. 아,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나와 다를 뿐이었구나. 이게 바로 섭섭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섭섭함의 얼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섭섭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게 참 묘한 게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젊은 시절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자식 교육비 마련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나도 좀 관심을 받고 싶다. 나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떤가요? 자기들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직장일, 육아, 집안일. 정신없이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신경 쓸 여유가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올해 85세이신데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박 할머니는 추석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특히 큰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도토리묵도 직접 만드셨어요. 요즘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도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며칠 동안 공들여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추석날 자식들이 와서 음식을 보더니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와도 됐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충 먹고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박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섭섭하셨죠. 그런데 며칠 후에 박 할머니가 깨달으신 게 있어요. 큰 며느리가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신 도토리묵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찾아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 자식들이 무관심한 게 아니었구나. 그들 나름대로 고마워하고 있었구나. 다만 그 순간에는 바빠서 표현을 못했을 뿐이구나.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 세대는 고맙다, 맛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행동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갑자기 마사지기를 사다 드린다거나 건강식품을 주문해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서 섭섭해하죠.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손주들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죠. 손주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크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손자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다니고 할아버지가 최고야 라고 했는데 중학생이 되더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사도 대충하고 할아버지 이야기에 시큰둥하고 내가 뭔 잘못을 했나? 하면서 섭섭해 하셨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면 오히려 할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러 오게 된다고 해요. 인생의 선배로서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하게 되니까 최할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대요. 아, 아이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커가는 과정이구나. 가족 관계에서의 섭섭함,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다음에는 가족을 벗어나서 친구들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섭섭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을 벗어나서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섭섭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지죠. 그런데 가끔 모임에 가면 이상하게 소외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만 나와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밀려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을 잘 모르니까요. 스마트폰 이야기, SNS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것들, 정할머니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데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가신대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 대화 주제가 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카톡으로 받은 영상인데 이런 이야기들이래요. 정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야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조용히 차만 마시고 계시다가 집에 오면서 나만 뒤떨어진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 하셨어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 지혜로운 말들을 해줘도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내가 살아온 경험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건가? 내가 배운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건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 경험과 지혜가 가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 세상이야말로 우리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육아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미 다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0세이신데 손자가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김할아버지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을 못했지만 그 대신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일이 천직이 되었다. 처음에 손자는 할아버지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하더래요. 이처럼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다만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깊숙한 섭섭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섭섭함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바로 몸의 변화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져요. 무거운 것 드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심지어 병뚜껑 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아, 내가 이렇게 늙었나?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조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요리를 잘하시기로 소문났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칼질하는 게 힘들어지셨대요. 손목이 아프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간단한 요리도 며느리에게 부탁하게 되셨어요. 내가 평생 자랑이었던 요리조차 이제 못하다니 정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또 다른 변화는 기억력이죠. 어떤 때는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손자 이름을 부르려는데 갑자기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치매가 오나?
하면서 불안해지죠. 그리고 예전에 똑똑했던 내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집안의 중심이었잖아요. 모든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경제적 책임도 지고,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이 모든 걸 알아서 해요. 집안일도 경제적인 것도, 심지어 병원 갈 때도 자식들이 동행해 주죠. 물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송 할아버지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평생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셨는데 은퇴 후에 아들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게 자식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섭섭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숙제를 해오는데 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어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를 써오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그때 송 할아버지가 깨달으셨대요. 아, 내 역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바뀐 거구나. 이제는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이 내 몫이구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섭섭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것도 있어요. 경험, 지혜, 여유, 포용력.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귀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섭섭함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섭섭함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섭섭함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먼저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섭섭함과 친해지는 거예요. 섭섭함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섭섭한 마음을 속으로만 사귀시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참아야지. 괜히 말해서 자식들 부담 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요. 그런데 말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섭섭해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표현해야 해요. 한 할머니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아들이 전화를 안 한다고 계속 속상해 하셨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엄마가 너희들 바쁜 거 다 안다. 그런데 가끔은 너희들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앞으로 꼭 자주 전화드릴게요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든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방법은 기대를 조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대를 조금 조정해 보는 거예요. 섭섭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기대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기대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대들이 항상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상황과 형편이 있거든요. 장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명절 때마다 모든 자식들이 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명절엔 당연히 다 모여야지 하는 생각이셨거든요.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 연휴라고 여행 간다며 못 오게 되면 정말 섭섭해 하셨어요. 다른 건 다 이해해도 명절에 안 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해 장할머니가 생각을 바꿔보셨어요. 아, 우리 아이들도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쉴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시더래요. 그리고 명절 전후 따로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셨고요. 기대를 조정한다는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섭섭함을 느낀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만 상황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섭섭해하는 대신에 아, 우리 아이가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것도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주가 인사를 대충 한다고 섭섭해하는 대신에 아, 이 아이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자가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어. 다른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하더라고. 그걸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섭섭함이 자꾸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뭐 하나,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 자신은 소홀해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에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계속 섭섭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 나가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지시더래요. 붓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도 줄어들었대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삶이 충족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채워달라고 하는 마음이 적어졌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보람, 나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고 섭섭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섭섭함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섭섭함이라는 감정 자체를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섭섭함은 사실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면 섭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식에게 섭섭하다는 건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친구에게 섭섭하다는 건 그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섭섭해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만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더라. 사랑이 없으면 섭섭할 것도 없잖아.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고 섭섭함은 내 마음을 잘 돌보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우리가 섭섭함을 느낀다는 건 내 마음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신호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호를 무시할 게 아니라, 아, 내 마음이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채워줄 방법을 찾아보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최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어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댁 어른들 모시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가족들이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면 무척 섭섭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최할머니가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소중히 여기겠어?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셨어요.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시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풍요로워지셨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제가 항상 주변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세요.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 희생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내가 좋아하는 산책 한 번. 이런 것들로 나 자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야 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섭섭함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섭섭함을 마음속에 쌓아두면 정말 독이 돼요.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는데 계속 쌓이다 보면 큰 원망이 되고 나중에는 관계까지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풀어내세요. 혼자서 사귀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시든지 아니면 일기를 쓰시든지 본인만의 방법으로 풀어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섭섭한 일이 생기면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신대요. 걸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집에 돌아올 때쯤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섭섭한 일이 있으면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신대요. 불평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섭섭하더라 하고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공감해주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섭섭함을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내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섭섭함을 쌓아두면 병이 되지만 잘 풀어내면 지혜가 됩니다. 섭섭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법도 배우고 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조건 없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사랑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사랑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건 주름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깊이, 사랑의 깊이도 함께 깊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섭섭함도 결국은 그런 깊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섭섭함과도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섭섭함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소중한 삶인 거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